어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면 내가 다 깨물어 버릴 거야. 꽉꽉! 로마세아나.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주미스입니다. 아, 저번 요청에 따라서 이제 유튜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수능 한국사는 왜 풀이를 안 하나요? 이런 얘기가 와가지고 제가 오케이, 맞네. 한국사 풀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번에 한국사 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마 문제는 또 싱거워서 빨리 풀이하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 잘 집중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제 고1 이거나 특히 이제 고2 이제 예비 고3이신 분이 보통 이거 보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 해가지고 혹시 알아야 될 부분 있으면은 내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뭐 물론 담아는과 동시에 뭐 몇 분 안에 푸는 거야 뭐 당연히 한 거니까 저는 뭐 당연히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뗀석기, 구석기 아닙니까? 그리고 뗀석기 같이 나오는 그림도 있잖아. 솔직히 봐라 여기. 뗀석기 같이 안 생겼어요. 1번. 이거는 무시하고요. 계속 이거 뜰 수 있는데 그냥 무시할게요.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전기세는 철기, 앙부일군, 이거 앙부일군 좀 너무하지 않아? 세종대왕 때고요. 삼평통고는 숙종 이후에 조선 후기 때 내용이죠. 가배경 보겠습니다.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로 옮기는 시기죠. 이때 당연히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이었겠죠. 누가 내렸을까요? 고구려 때 5세기 전성기. 광개토 대왕은 이제 위쪽 같고요. 아래로 내려온 왕이 있었죠. 장수왕입니다. 바로 2번이죠.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1번은 서경 천도 운동 관련된 곳이고 이거는 백제 부흥 운동이죠. 그리고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단행했죠. 조선 건국 바로 직전에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국시대 말기 때 일어난 사건이죠. 이거는 다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이고요. 해동 성국이라 이거 발해네요. 근데 발해인데 바로 안 보이죠. 네, 왜냐면은 이번엔 조금 공부해야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솔직히 이건 3점 주길 잘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쉬운 문제 맞는데 한 번에 딱 찍지 못했을 거예요. 뭐지? 하다가 아마 이거 아닌데 하면서 찍었을 겁니다. 아마 별무방 같은 경우는 네, 고려 때 문물 귀족 시대 때 윤관이 편성했던 거죠. 윤관이 편성해가지고 만든 부대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한 거였죠. 대가야 병합한 거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가야 자체가 멸망했죠. 진흥황 때 일입니다. 그러면 금강가야는 법풍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전기가야 연맹이 보통 금강가야 중심이었고 맨 마지막에 대가야 중심은 후기가야 연맹이었죠. 이때 진흥왕이 정벌 했습니다. 다음 답은 3번이죠. 네, 삼성육부를 한 거는 바로 그렇죠. 이렇게 아, 네, 삼성육부를 운영하게 된 거는 발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4번은 훈련도감은 임시왜란 중에 만들어지는 네, 임시부대죠. 네, 그런 게 볼 수 있고요. 물론 나중에 더 발전하겠지만 그다음 5번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이죠. 네, 통일신라의 구서당 십정 책이었습니다. 구서당은 중앙제도고 십정은 지방지도였지요. 그렇게 풀이하시면 되고 4번 가왕정책인데요. 일단 역분전도 제정하고 신건군대를 격파하고 삼국도 통일하고 저는 이제 옛날에 아, 아, 뭐 태조한 건 있어요. 아무튼 그 드라마 앞에 노래인데 아무튼 그거 하면서 저는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신검도 막 아무튼 있거든요. 견훤의 아들. 근데 일단은 둘째 치고 일단 여러분도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는가? 그거 하면서 뭐 궁에 나오는 거 알죠? 그게 태조 왕건에서 나온 거잖아요, 옛날에 드라마. 네, 그 태조 왕건이 이 문제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다음 이것도 바로 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보여요. 2번. 어쩌라고 난 보이는데. 참고로 1번이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1번도 왜냐면은 고려시대의 성종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왕 얘기였거든요. 그럼 아무튼 이거는 헷갈리지 말고요. 사신관 제도는 예, 쉽게 말하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잖아요. 이 난리 나는 시대였는데 이 시대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뭔가 호족들이 되게 힘이 셌단 말이죠. 근데 얘들을 어떻게든 좀 어떻게 너무 커지는 걸 막아야 돼.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다가
그 호족을 대빵으로 만들어요. 대신에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뭐 국난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뭐 바로 이 사신관을 잡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뭐 2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과거제 시행한 거는 예, 이건 뭐 누구나 많은 왕이 있죠. 왜냐하면 1000년 동안 했으니까요. 과거제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하면 되겠는데 사실 잘못했어요, 이거. 과거제를 최초로 시행했으면은 광종을 할 수 있는데요. 과거제를 시행했던 왕은 광종부터 1000년 동안 왕 다 그래요. 다 시행했잖아. 안 그래? 아무튼 4번은 답이 될 수 없는 답이에요, 사실. 5번 같은 경우는 청해서 이건 장보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갈게요. 네, 일련의 삼국유사 이유보의 동경 왕편을 만들었고요. 고구려 시대 때 민족의식이 반영되었던 이것은 뭘까요? 예, 아마 1번을 보면 알겠죠. 하나씩 보면 알겠죠. 이거는 조선 후기 때 만들었죠. 이것도 조선 후기 때 만들었고요. 다 3번 답이죠. 네, 3번 답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옛날의 의식들을 밝혀지는 우리 민족의식을 밝히기 위해 했던 그런 거고요. 너무 민족의식이 너무 나갔어. 4번 같은 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일제 강점기 직전에 아무튼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그런 책이고요.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는 뭐 그런 책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네, 일제 강점기 주변 시기 때 만들어진 그런 책들이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맨날 아닌데 거의 정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고정 문제야. 공민학 문제죠. 항상 답은 뭡니까? 전민병종도감이야.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1번은 고종이고요. 이거는 뭐 북한산 수수비는 진흥왕이죠. 드디어 한강을 정복했네 아싸라비야 그거고. 이자에게만 난 이거는 인종대죠. 고려 인종대 민불 기족시대 되고요. 해사령이 제정된 것은 1910년대 우리나라 경제 억압을 위한 정책이었다 볼 수 있죠. 그렇게 볼수 7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맨날 나와. 답은 훈민정음이 답이야. 여러분 나오죠? 진짜. 와, 진짜 너무 오래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지문에는 어렵게 내는데 답은 훈민정음 반포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너 너무 자주 봤어. 이제는 그냥 외워버리려고 해요. 진짜. 훈민정음 반포가 답인 걸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재방송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재방송의 재방송입니다. 역시 한국사 매력입니다. 아무튼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고요. 이 정책 의정부 서사제죠. 네,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에요. 기억은 뒤정왕 때 있고요. 뒤정왕 때 누가 있습니까? 누구죠? 네, 그렇죠. 이사부가 있죠. 신라장군 이사부 알죠? 대한국 국제 제정한 것은 고종이 황제가 되었을 때, 네, 고종 황제가 되셨을 때 정책이 되겠습니다. 8번 갈게요. 네, 광해군의 법, 이게 뭘까요? 방납폐단을 협파하고자 만든 이 법은 대동법이죠. 그러니까 공납을 내야 되는데 중간 사람들이 너무 폐단을 많이 일으키니까 뺏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공납 내지만 대신 쌀로 다 내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신에 왕이 다 맨날 쌀만 먹을 수 없으니까 공인 같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쌀을 대신해서 이제 전국인 특산물 사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들러리가 되는 거죠. 대신 들러리가 돈 엄청 벌죠. 밥은 1번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업방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안 적었어요. 이거 적어볼게요. 6번 답이 전민병정도 답이고요. 네, 지금 4번, 5번이 한 번도 안 나왔네요. 7번 답이 드디어 4번 하나 나왔어. 그렇죠. 훈민정음이랑 의정부 서사제니까요. 네, 그리고 8번 공인 등장했습니다. 언제 5번을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겠습니다. 9번. 혹시 제가 뭐 중간중간에 제가 말은 잘했는데 뭐 여기 표시를 잘못한 게 있으면 꼭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9번은요. 삼국 주제를 또 묻는 건데요. 백낙신 나오죠? 진주 봉기, 삼정의 문란 딱 조선 후기 때 19세기 때 초반에 그 농민 봉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임술 봉기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드디어 답이 5번이 나오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주제 문제를 묻는 게 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케이스는 또 처음이 아니라 좀 잘 못 봤는데 보통 이런 거 임진왜란 이후 때 사회 변동 이런 거 이제 실무제 변동으로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조선 후기에 농민 봉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사이드였는데 그래도 사이드 문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대신 2점이었습니다. 네, 물 좀 마실게요. 자, 일단 10번 하겠습니다. 10번. 음. 자, 통공정책, 금단정권. 쉽게 말하면요. 우리 그 경복궁 있죠. 광화문 앞에 육조거리가 있고 아주 많은 공식 시전 상인들의 거리가 있는데요. 여기 원래 사상들이, 그러니까 사적인 상인들이 뭐 물건 못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물건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자유화시키는 거죠. 상업을 자유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겠죠. 이 조선 후기 때 경제 발전을 사실 보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였을까요? 네, 조선 후기 내용이니까 1번이긴 합니다. 이건 영화로 맨날 나왔으니까 잘 나왔으니까 알겠죠? 일제강점기 초반이고요. 20년대. 이거는 신라 얘기고요. 이거는 진짜 이게 답이 말이 안 되지. 88년도. 이거는 이제 70년 딱 됐을 때 그때쯤 모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답을 달아드렸습니다. 1번이고요. 네, 이번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군 처음 들어보지만 너무나 힌트가 다양합니다. 전봉준, 아싸라비아, 논산, 가보년, 아이고 가보개혁 때쯤이구만. 일본놈 막으려고 한대요. 조선왕조 500년, 아이고 동학농민운동이죠? 답은 5번. 네, 조금씩 이제는 5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아, 베트남 천지일까요? 아니고요. 안시성, 이건 뭐, 이게 고구려에 관한 거잖아요. 한산도 임진왜란 때고요. 인천 상륙작전은 6.25 때입니다. 우금치 전투가 답이죠. 네, 그런 트렌드를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요. 임진왜란 단독 문제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좀 의외긴 해요. 사실은. 좀 의외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선단용어로만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도 원래는 단독 문제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게 선단용어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좀 되네요. 6.25 문제도 원래는 항상 단골이었는데 이제 단골 문제 안 나오네요. 그런 트렌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2번 이거는 네, 뭐냐면요. 뭐 갚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상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 갚는 거 두 개 있습니다. 그 1907년에 국제보상운동이랑 그리고 우리 그 1990년 후반에 IMF 있죠. 두 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아무래도 잘 보니까 네, 아무래도 국제보상운동 같죠. 이거 풀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바로 나옵니다. 이때 베델이라는 사람이 그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해가지고 일제의 그 경제적인 종속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같이 도우고 그랬었죠. 청군 개입으로 실패했다. 이거는 이제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이 원래 실패했잖아요. 청나라 때문에. 이거는 1920대 연대에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조선 건준, 이거 건준이라고 건준으로도 좀 줄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광복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한 움직임을 했던 단체고요. 이거는 아마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 책략을 들고 옵니다. 그 6.1주년 사람이요. 우리나라는 뭐 친중국, 연미국, 결일본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게 바로 조목조목 반대하는 게 이 5번 내용입니다. 13번.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알지 않겠습니까? 외부 도장하고 외교권 박탈 일산즉약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산즉약에 관한 설명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대한제국 시대 이후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것에 반발해가지고 고종께서 헤이그로 특사 파견했죠. 이것 때문에 일본이 도리어 또 복수의 개념으로 해서 강제 퇴위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라가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건의 전말을 잘 파악한다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따로 많이 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드디어 4번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네요. 14번 가겠습니다. 네, 민족운동 옳은 것은 고른 겁니다. 동포여 독립선언 지난 1일 여러분 알고 있는 1일 독립선언 뭐가 있습니까? 3.1운동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8.2강 회의 민족 자결 아이고 다 나왔네요. 저는 파리에 가가지고 그 민족 자결주의를 했던 이 윌슨 대통령과 관련된 베르사유 궁전 안문까지 가봤고요. 네, 이게 바로 그 베르사유 쪽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거 많이 활동했던 분들이 김규식이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거쳤던 곳도 한번 가봤는데요. 못 들어가긴 했지만 아무튼 정말 타지에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지간해 3.1운동에 관한 부분이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문화 통치를 표방하는 계기가 되죠. 아무튼 간에. 너무 밟았으니까 좀 지능 있게 밟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좀만 말씀드리면 통일기념 설치는 개화정책의 일환이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의 내용이니까 그런 거 관련돼 있고요. 호헌철폐 같은 경우는 87년 1987 뭐 내용이죠. 그 뭔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 건 4.19 혁명이죠. 이거는 독립협회입니다. 이거 진짜 생소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요. 한국사 책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참고로 꼭 보십시오. 독립협회입니다. 서재필 씨가 만들었던 거고요. 15번. 네, 가나 시기 사이로 있었던 사실. 순종서거 딱 나와야 되죠. 60만세 운동. 그러면 고정서거는요. 네, 3.1 운동입니다. 이렇게 3.1 운동이랑 고정서거 연결시켜 드리고 주시고요. 순종서거는 60만세 각각 부자관계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도보다 60 나오네 이미. 좋아요. 그 다음 뭐 더불어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도 같이 만세를 시위했다는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9년에 우리 그 광주 학생 항일운동 내용 나오죠? 뭐 학생 중심으로 식민지 교육 철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박춘재 같은 우리 의롭다는 평가받고 있죠. 중학생들이 왜 우리 뭐 여학생들 괴롭히냐 이렇게 항의해서 법원까지 갔다가 뭐 경찰서 갔다가 이렇게 또 예, 시위가 발전되는 거죠. 아무튼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신간회예요. 그러니까 신간회에서 뭐 광주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으니까 1번 답이 되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자유참변이라는 거는 20년 초반에 20년대에 발생했던 우리나라 국외민족운동의 어떻게 보면은 어설픈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48년에 우리나라 지어지기 직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북 통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김구와 김규식의 노력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교육기관이죠. 사교육기관은 동문학입니다. 이렇게 두 개 좀 구분해 보시고요. 지금도 어딥니까? 저 어디지? 그 덕수궁 주변에 가시면요. 이런 유경공원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 기무차 설치된 거는 1차 가보기역 되지요. 예, 아 궁금하네 이렇게 외우면 돼요. 혹시 1차 가보기역, 2차 가보기역 외우는 방법 궁금하신 분은요. 댓글 달아주면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아니면 영상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쁘게 가보기역 1, 2차 구분하는 걸 외워드리는 거 알려드렸으니까요. 이거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1, 2차 가보기역 정책 구분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좀 재미없는 방법이긴 해요.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그 사건 주도한 단체 프랑스 나와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백범일씨 김구로 익숙해지시고요. 네, 이랑에게 폭탄 터뜨렸답니다. 일본에게 폭탄 터뜨린 거 유명한 거 뭐 있습니까? 두 단체가 있죠. 의일단이랑 한인애국단인데 중요한 거는 김구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한인애국단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했던 게 바로 윤뽕길이죠. 우리 그 한인애국단에서 활동했던 뽕뽕 형제 두 명 있잖아요. 이뽕창 윤뽕길 있지 않습니까? 아, 물론 그분께 뽕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봉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인애국단 출신 두 명은 뽕자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4번 하시고요. 예송은 조선 후기 때 나타난 정치적인 논쟁이고요. 한성숭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죠. 물론 한자로 된 신문이고요. 근대 문물을 알려주는 관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신문이었죠.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한 것이고요. 이거는 북벌론이 아니고 북학론 해가지고 실학자들의 토대가 되는 그런 이론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17번. 이거 정책, 이게 일제 정책이었고 30년대가 나오더라. 요즘에는 진짜. 최근에는. 그러니까 10년대, 20년대에는 주로 안 나오고요. 일제 통치 정책은 30년대가 주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30년대거든요. 3, 40년대. 국가총동원법 됐네요. 네, 그리고 게다가 또 30년대 말기네요. 바로 1번이십니다. 됐고요. 구조석영. 네, 구조석영 뭘까요? 네, 그렇죠. 이거는 통일신라의 행정정책이죠. 방금 통일신라의 군사제도 해가지고 구서당 10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네, 통일신라 군사체계였죠. 네, 군사체계였고 지금 하고 있는 구조소경 이거는 신라
네, 지방행정 체계죠. 물론 관련이 좀 있긴 합니다. 구주의 십장이 파견되는 거죠. 예, 한산조 같은 경우는 북서부에 있는 주 같은 경우는 두정이 파견되었죠. 사단이 두 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쉽게 이해하는 목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홍보 14조는 갑오기역 때 나왔던 거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전법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때 만들었던 조세제도에 관한 큰 변화이시고요. 음,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신문왕이 폐지했던 거죠. 통일신라 정책이긴 했지만 이건 뭐 아니잖아요. 사실. 18번. 이번에 나오는 문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유신독자 해가지고 70년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민주시민, 일주일과 투쟁, 계엄군 나왔죠? 계엄군 나오려면은 5.18 민주화 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11 사태 전두환 그때 소장 출신이었죠. 그래서 전두환 소장이 일으킨 이 1.11 사태 이후로 80년대가 되면서 이제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었으니까요. 대신 1987 6월 민주항쟁보다 전이야 되죠. 그래서 5번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영화가 몇 개 이렇게 보고 두시면요. 기억이 오래 남아가지고 이런 거 풀기 꽤 유리해요, 사실. 네, 이게 18번, 19번이었나요? 아이고, 잠시만. 18번, 죄송해요. 지금 제가 18번 안 풀고 19번 먼저 풀어버렸네요. 18번 갈게요. 네, 가회인데요. 이거 잘 정리하실 것 같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를 준비하는 것, 사실 이게 3점이어야 되는데 이게 2점이요. 아마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럴 거예요.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스크바 산상회의죠. 네, 여기서 주요 내용이 3개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38선 일단은 뭐 끄어져 있는 상태고 독립된 직후로 우리나라 어떻게 점고 살까 어떻게 살까를 미국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미국 그리고 땅이 소련이 있겠죠. 그리고 영국이 있겠죠. 이 세 나라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임시정부를 빨리 수립해야 돼요. 이걸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기 전에 5년간 신탁 통치를 먼저 해요. 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후에 한 번 더 문제는 실질적인 그렇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한다 것이다. 이 두 개를 말한 거죠. 세 개를 말한 거죠. 이게 맨 밑에 게 사실 좀 먼저 안 전달되고 위에 것만 좀 전달돼가지고 예, 그 임시정부 수립 말고요. 이 두 개만 먼저 전달돼가지고 이건 뭐 식민지 연속이냐 했는데 박헌영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얘기 같이 알려주면서 우리나라 정부 세워주기로 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좌파 세력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모스크바 상상회의고요. 공백 예, 지금 여기 드러낸 내용 중에 여기 지금 3번 나오죠, 여기. 네, 이렇게 3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니옥저는 허니 이거는 언제 나오냐면요,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은근히 선단에 많이 언급이 되네요. 이거 이제 뭐 입헌군주제를 하자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요. 이거는 꽤 최근의 얘기들이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헤이그 특사 나오네요. 이거는 이거는 국민대표회입니다. 임시정부가 좀 무너져갈 때 20년 중반의 얘기거든요. 초중반 때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결렬돼가지고 아까 김구가 만들었던 한일 애국단을 통해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죠. 자금도 들어오고요. 자금.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20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뭐 개나 소나 풀 수 있는 뭐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풀어봤습니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5번입니다. 다른 거는 답이 다 옛날 거잖아. 담백전, 흥성대원군, 도병마사 고려 거, 노비안건법 광종 거, 이제 광종 거 나오네요. 예, 고려 광종. 예, 대마도를 정벌한 건 두 사람 있습니다. 이게 20번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여기 1, 2, 3, 4번 내용은 꼭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번 같은 경우는요. 특히 4번 있죠. 대마도 정벌. 이거는 꼭 두 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 말기 박위 장군 그리고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 이렇게 두 명이 활동했습니다.
뭐 장군 빼고 이렇게 이름만 붙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종무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께였죠.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꼭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정리 완료되고요. 지금 하는 거는 유엔동시 가입이죠. 제가 태어난 1991년에 진행되었습니다. 왜 남북 기본 합의서도 나오고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88 올림픽 이후로 남북 관계가 조금 해빙될까 말까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한국사 풀이 끝났고요. 혹시 기타적인 풀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그 말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해야 될 임무를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사를 준비하셔야 되는 예비 고3 여러분들, 지금 즉 고2 여러분들이죠. 다시 독서를 날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시계는 교육부 시계입니다. 1년도 안 남았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 아디오스.